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9 등 서로 다른 5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5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앙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6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웨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음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음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음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